피디님 오늘 제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건 하나 해결했거든요. 여기 보여요? 세무사 김유석 대리인. 성명 불상자가 명의를 빌려가 의뢰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해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의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재조사해서 세금을 정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조사 결정이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세금을 정정하라는 것이고, 재조사 결정에 기재된 주문 및 요건 사실의 인정에 관해서 조세청은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좋은 결과 얻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조세심판원 가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사건을 풀어간 구체적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업자 등록의 명의 대여와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명의를 대여했다는 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빌려간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뭐냐? 라고 하면은 가까운 친인척,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아빠, 엄마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친분을 이용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그냥 좀 명의만 빌려줘라, 별일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같은 범죄 조직에 연결책들이 접근을 합니다. 야, 너 상황도 어렵잖아, 명의 좀 빌려주면 내가 한 100만 원 월 줄게, 어때?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제 선뜻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도 하고 사업용 계좌도 시키는 대로 하나 만들어서 OTP도 건네주죠. 공인인증서도 건네주고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까지 새로 발급을 받아서 자, 이걸로 써 하고 빌려주고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의 명의 대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명의 대여 사건의 피해는 그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를 빌려가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은 고액의 세금의 체납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들은 제가 경험상 상당수가 세금의 납부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들 인생에선 세금의 납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계약서 같은 거를 끌고 오면 사회와 계약하지 않는 거죠. 즉, 과거 고액의 세금 체납이라든지 신용불량이라든지 사유로 자기 명의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금의 납부를 제대로 할까요? 안 하죠.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폭탄이 펑 하고 터집니다. 구제는 받을 수 있고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게 인정받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은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의자가 아닌 실체 귀속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실질적 귀속자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실질과세 원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인정이 무지막지하게 힘듭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에 명의대여, 즉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빌려준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가 일치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사업자가 맞다 해놓고 뒤늦게 와서 세금 체납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나 실제 사업자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건데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와서 세금이 감당 안 되니까 나 실제 사업자 아니라고 국가를 속인 극심한 배신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배신 행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처음에는 상담을 위해서 자료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의뢰인들이 가지고 온 자료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신빙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황적 증거, 주관적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 위주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객관적 증거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실제 사업자를 따라간다라는 그 흐름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금융자료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사업의 거래 행위들을 주도했다라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즉 소득과 거래 행위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정도의 굉장히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명의대여자들은 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공범이란 뜻이죠. 사업자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중대한 탈세 조장 행위인데 거기다가 돈까지 받았다? 와, 이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의뢰인들한테 수입 여부를 결정 지을 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명의대여 사건들 모두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고 정말로 법의 무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명의대여 한 거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세금들 이고 가기엔 쉽지 않으니 그래도 시작은 해봐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어찌저찌 사업자 명의대여를 인정받는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를 인정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취소가 되겠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죄가 있다는 게 뭐냐? 바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통고 처분을 받습니다. 통고 처분이란 벌금은 아닌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세무서에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전과는 안 났고 벌금 상당액은 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관련 이야기를 핵심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 명의 좀 빌려달라 하면은 그냥 거부하세요, 제발. 대부분의 사건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 비용 또는 소송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떠나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진짜 그냥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이제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세무법인 리치앤텍스의 김유숙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저 잘하긴 잘하거든요. 이상 끝.